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자료 해석이 어떤 영역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을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예고드렸던 대로 자료 해석의 기본형이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분석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먼저 분석형 문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형 문제는 자료의 내용과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을 비교하여 그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분석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확인, 탐색, 판단의 세 단계를 거쳐서 풀이하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먼저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인 선택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을 자료에서 탐색합니다. 그리고 두 내용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특별한 과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누구나 거치게 되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럼에도 이걸 굳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는지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약점의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확인이나 탐색 과정보다는 결국 판단 과정에서의 계산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최근에 출제되었던 PSAT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5급 공채 4번 문제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계산이 거의 없죠. 택시 이용한 날은 만보기 9,500보 이하, 버스를 이용한 날은 전날보다 몸무게 감소. 계산이라고는 니은 선택지에 보이는 몸무게 차이를 구하기 위한 뺄셈 정도뿐이네요. 이 문제처럼 최근 PSAT에는 확인과 탐색 과정에 초점을 맞춘 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출제사들이 PSAT를 참고하고 있으니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 중에도 이런 문제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확인, 탐색, 판단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일반적인 분석형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 선택지를 확인해보면 2020년에 화학을 제외한 모든 품목 구매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의 구매액이 2019년의 구매액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과 2020년의 품목별 구매액이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을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확인한 내용이 맞는지 비교해보면 화학 제품 외에 도로시설도 2020년의 구매액이 2019년보다 크네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니은을 확인해보면 사무과전과 증감 방향이 동일한 품목의 수가 3개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의 자료가 탐색의 대상이 되겠네요. 여기에 각각의 증감 방향을 표시합니다. 영상에서는 화살표로 표시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알아볼 수만 있으면 어떤 기호라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표시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호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그냥 이렇게 대각선만 간단하게 그어서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판단해보면 사무가전과 증감 방향이 동일한 품목은 섬유, 전기, 토목건축 3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선택지는 옳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디귿입니다. 디귿을 확인해보면 구매액 합계 중 전자품목의 비중이 매년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매액 합계와 전자품목 구매액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모든 연도의 비중을 다 계산해서 비교하기에는 시간이 아주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하는 방법보다는 이 선택지가 틀렸다고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를 찾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모인 구매액 합계는 240만에서 270만으로 약 30만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10%는 넘겠지만 20%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분자를 보면 45만에서 55만으로 약 10만 정도 증가했네요. 증가율은 20%를 초과할 겁니다. 즉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므로
2017년 대비 2018년의 비중은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매년 감소하였다는 디귿 선택지는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리을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리을을 확인해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에 구매액이 증가한 품목의 수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구매액이 증가한 품목의 수보다 적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의 자료가 나타난 이 부분에서 비교할 수 있겠네요. 2016년 대비 2017년에 증가한 품목의 수는 6개, 2017년 대비 2018년에 증가한 품목의 수는 7개이므로 리을 선택지는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분석형 문제의 기본 풀이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실제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적성시험에서는 무엇보다 연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잘 하시고 꼭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료 해석 특수형 중에서 계산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